어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종결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형우 판사입니다. 4년 만에 2021년 10월에 기소가 이루어져서 4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민간인업자 대장동 관계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억 1,000만 원, 김만배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성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전제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욱 등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기여하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또 정진상, 김용 등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자들로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엮인 것이 비리의 발단이다.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50%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수지 방식으로 추산해본 예상이익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런데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배당 이익을 1,822억 원으로 고정시켜서 결과적으로 3천억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유동규 등은 공모 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고,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이하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쪽의 유동규 간에 그러한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서 주모자인 김만배와 그리고 이들과 유착 공모한 유동규가 같은 8년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서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 그래서 8년의 중형을 때린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데, 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1심 판결은 김만배 이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성남시 공적 영역에 있었던 유동규 간의 이러한 유착관계로 배임이라는 범죄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유동규가 최종 결재권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뒤에 도대체 누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승인했느냐? 재판부는 이재명과 관련해서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의 고위층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고위층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정진상이다 김영이다 해봤자 이재명이의 측근에 불과한 거죠. 당시 성남층의 고위층은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고위층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동규 위에 있는 이 배임 사건의 최종 범죄자가 누구냐? 대장동 비리의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1심 재판의 판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도 같이 재판하지. 예, 이재명도 정진상 등과 함께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나눠져서 이 이재명의 배임 사건은 어제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예요. 그런데 이 형사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헌법 84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재판을 지금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공판 기록은 25만 쪽, 재판만 190여 차례 열렸습니다. 그 1심 재판이 마침내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배임 맞다. 주모자, 실무 주모자 김만배, 유동규 등 8년, 그리고 남욱 4년, 관계자 전원 중형의 법정 구속. 남은 것은 1심 재판부에서도 판시한 유동규는 중간 조율자에 불과했다면 실질적으로 대장동 배임 사건 범죄의 최종 주모자, 주범은 누구냐? 이거는 성남시 고위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죠. 국민의힘은 이 재판 선고를 보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 있던 이재명이다.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케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강력한 논평을 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법원은 대장동 일당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당시 사업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케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배임죄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박성훈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조항이, 그래서 배임죄 조항이 사라지면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처벌할 법이 없어졌으니까.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그래서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이걸 보완하고 개정하면 될 일이지 왜 폐지를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것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 사법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경원은 이재명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이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면서 재판 재개 서명 촉구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고성국 칼럼에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요, 이런 상황에서 또 초치고 나왔어요.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답하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재판 재개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재명한테 뭘 물어보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은 성남 도계공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 도계공이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줬다. 그래 놓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결론을 아주 엉뚱하게 물타기 하듯이인데요. 이제 관심은 이재명의 관여 여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였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남우기도 법정에서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했고 유동규도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리고 이 사건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그래놓고 결론, 조선일보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이가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야. 아, 정말 아무리 권력 앞에 쫄아가지고서 꼬랑지 내리는 이 한심한 족벌 언론들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 판에 이재명이 입장을 표명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 왜 우리가 이재명의 일방적인 입장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이재명의 입장 듣고 싶지 않아요. 재판 재개를 원하는 겁니다. 재판 재개를 통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자한테 무슨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로 1심이었습니다.